안녕하십니까, 벡터입니다. 지금 시간 11월 28일 오후 5시 47분입니다. 최근에 제가 11월 20일 그 전부터 미리 알려드렸고요. 공개 영상에서 가끔씩 남겼습니다. MB 실적날 왜 7천을 향한 문이 열렸지만 방심하지 말았는지 이해가 될 거다. 이때 영망치가 떨어졌고, 당연히 이때 제가 멤버십분들한테 저는 현금 가동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 난 거 25%는 다 차익 실현을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일 좋게 영망치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물린 건 어쩔 수 없이 놔뒀습니다. 현금 25%로 계속 스캘핑을 치면서 버티는 전략을 썼고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장이었지만 현금 25% 스캘핑 한 거 수익이 꽤 괜찮게 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난 것들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1월 21일 모건스탠리 QDS 자료를 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건 멤버십 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렸고, 공개 영상으로 11월 21일 미장 현금화 25% 다시 올인해서 현금 0입니다. 엔비디아 등 레버로 진입했습니다. 모건스탠리 QDS 골드만 시사대 향후비에 대해 업데이트된 걸 분석했다. 그래서 현금 0이다. 다 들어갔다. 라고 말씀드렸죠. 11월 21일 정확하게 이날입니다. 맞죠? 정확하죠? 네. 이날 원래 하락했으면 바로 200일선까지 하락 가능하도록 옵션 베팅이 되어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겁냈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선 바닥이고 맥스 떨어지면 200일선이 있어요. 하루 만에 여기 수직으로 급락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전략을 썼냐면 멤버십들한테 우선 25% 현금 전환하는 거, 내 딸에 현금 전환한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 만약에 200일선까지 떨어지면 더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 옵션 포지셔닝상 200일선 밑으로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25% 가지고 있는 거 200일선 부근에서 바이드 딥을 해라. 그리고 평단을 내리는 전략을 쓰고 버티는 거 말고는 없다. 근데 만약 이때 당시에 6,500이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고, 바닥 확인하고 제가 6,590 부근에서 25%를 이때 차익 실현한 돈을 다시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고, 다행히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정확하죠? 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단기 고점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올라도 다시 떨어진다. 이게 올라도 다시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르진 않고 이렇게 됐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한 100에서 200포인트 정도만 빠지고 다시 7천을 찍고 이렇게 꼬라박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 부분 틀려서 저도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왔는데 결국엔 이렇게 말아 올린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CTA가 풀숏이라고 한번 영상 올렸죠. 여기 어디 있는데 어쨌든 CTA 풀숏이라고 그때 영상 올렸고요. 그 다음에 11월 19일 날 버텨라, 떨어지면 매수, 비투는 절대로 하지 마라. 맞죠? 버티니까 되죠. 11월 19일 엔비디아 실적 결과 설명 막 이렇게 했고요.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영만치가 큰 게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거죠. 이거 떨어진 거죠. 맞죠? 이런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멤버십 분들도 포기하려고 할 때 제가 그래도 버티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수지를 꼬라박, 이게 CTA가 여기서부터 CTA가 다 날린 거예요. CTA가 풀숏이었어요. 풀숏. 그래서 저는 이거 버틸 줄 알았거든요. CTA가 풀숏 쳐도 수학적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못 버티더라도요. 공매도 물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못 버틴 거는 왜 그러냐면 CTA가 숏 치는 물량 대비 자사주 매입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CTA가 숏 치는 물량을 자사주 매입이 흡수가 가능한 그런 기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우측 지지선이 형성된 것이고요. 삐져나왔죠. 예. 삐져나왔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단기 조정이 왔다가 또다시 상승한다. 그렇지만 위로 올라갈 버퍼는 생각외로 얼마 없습니다. 즉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추세선을 밟고 상승하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이 플랫에서 새로운 어떤 이 차트 장이 벌어지지 않을까, 새로운 차트 뷰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삐져나가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뭐 그런 개념으로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생각외로 확률이 낮습니다. 생각외로 확률이 낮고 이렇게 CTA가 풀숏을 칠 때 어떤 그 자료가 있었냐면 CTA에 대해서 골드만은 이거 끝났다, 이거 폭락이다, 이거 200일선까지 바로 폭락이야, 대피해.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막 골드만에서는 6천까지 그 숏배팅을 해놨어요. 해지하기 위해서. 멤버십 분들은 알아. 6천 숏배팅 해놓고 막 6150 숏배팅을 해놓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시타델에서 새로운 CTA 논문이 나왔어요. 이 골드만 틀렸다고. 골드만 CTA 분석이 틀렸다라는 논문이 나왔고요. 제가 분석을 해도 CTA를 흡수가 가능한데 왜 골드만은 끝났다고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결론은 여기 시타델 스컬러버너의 뷰가 맞았고요. 제가 분석한 CTA 분석안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올라온 거. 자, 이렇게 해서 거의 11월 달도 어려운 장이었지만 물린 것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5% 물려 있어요. 나머지 25% 뭐 단타로 계속 먹었고요. 다시 저는 현금 한 35%는 현금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 난 것이, 그 사이에 수익 난 것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겨서 35% 현금 전환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지수가 6,822, 7,000까지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즉, 그러면 이제 200포인트가 남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중간에 한번 크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면, 이제 또다시 어느 정도 오르면 차익 실현이 들어간다. 다 팔지는 말고 손실난 거는 그냥 들고 가시고요. 손실난 거는 계속 존버하는 것이 맞고, 수익 난 거는 일정 수준에서 수익 난 거, 뭐 최소 더블 헤드는 쳐야 되니까 전고점 S&P 500 기준으로 6,920이나 뭐 그 6,920 정도 잡으면 되겠죠. 6,900이나 그 부근 수치가 오면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 보유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VIS가 지금 17.0인데 너무 낮아요. VIS가 너무 낮기 때문에 현금 보유고를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그 전에 여러분들은 아마 다 폭락이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안 봐도 유튜버들 전부 다 이건 대폭락이야, 20% 폭락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죠. 그때 내가 뭐라고 했죠? 20% 폭락 이거 절대로 아니다. 건전한 조정이다. 많이 하락해봐야 8% 또는 10%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적으로 5%밖에 하락 안 했죠. 네. 이런 게 실력입니다. 항상 제가 틀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죠? 80%의 확률로 제 말대로 됩니다. 제가 틀리는 것 같지만 결국 제 말대로 됩니다.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그리고 TGA 같은 경우도 셧다운이 풀리는 날부터 매일은 아니고 한 이틀에 한 번씩 멤버십 분들한테 이 TG에서 유동성이 공급되면 지수가 어떻게 변동되고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이럴 때 현재 월가의 전략은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2월이고요. 11월 28일이고 12월 첫째 주도 계절성이 좋습니다. 12월 첫째 주도. 그래서 12월 첫째 주까지는 버티면 된다. 물린 거는 FOMC까지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린 거는 FOMC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 뭐 수익이 나는 그런 것들은 더블 헤드 치는 그 위치가 되면 어느 정도 팔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전략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2월도 끝날 겁니다. 12월도 끝나고 7천을 12월 옵션 만기일 대략 12월 20일이나 12월 19일 또는 뭐 12월 말 이때 7천을 찍든지 아니면 조금 늦으면 뭐 1월 초에 찍을 수도 있어요. 보통 1월까지는 오르거든요. 계절성이 좋기 때문에 1월에 7천을 찍든지 종가로 7천을 찍든지 뭐 어쨌든 7천을 찍는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 롱입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200일선을 탈출을 하는 데 있어서 빨라야 한 달 반, 길면 3달 정도 걸린다. 과거 어떤 그 분석을 봤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한 거 톱니가 후행적으로 말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네, 톱니보다 빨라요. 당연히 비트코인 이렇게 완전 꼬라박을 것까지는 그까지는 생각 못 했어요. 저도 그 부분 틀린 거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 내년 대통령 중간선거에는 뭐 아니면 도옵니다. 중간선거에는 20% 이상 폭등하든지 아니면 20%까지는 아니고 한 15% 정도 폭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폭등하든지 폭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레임덕에 시달리냐 안 시달리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임기선거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돈을 언제 많이 실어 넣어야 되냐면 중간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저는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7년도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트럼프 중간선거가 있었던 임기 2년 차에 지수는 1년에 4.5%인가 빠졌어요. 1년에 4.5%가 빠졌어요. 그럼 과거가 답습이 되면 내년에 지수가 4.5% 빠진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4.5%가 빠진다는 거는 올랐다가 떨어져서 4.5% 지수가 마이너스 나왔든지 아니면 급락했다가 10에서 15% 급락했다가 말아 올리면서 4.5% 마이너스가 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선은 7천까지 큰 그림으로 결국 7천을 찍습니다. 이렇게 폭락하려면 결국 7천을 찍지 않고는 폭락이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니 끝났다. 그거는 7천을 찍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천 찍기 전까지 떨어지면 계속 바이더 딥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7천 찍고 나서는 오히려 그때 긴장을 해야 된다. 7천 찍고 나서는 오히려 그때부터 긴장을 해. 그때부터 물량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된다. 줄여 나가다가 선거가 다 되어가는 중간 선거가 다 되어가는 그 시기쯤에는 투자 자체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 중간 선거가 끝나는 그 시점이 되면 한 가을이라고 잡읍시다. 9월, 10월 뭐 이쯤에 바닥을 찍으면 그리고 그때는 풀로 사도 됩니다. 그때는 비트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내년 8월에서 10월 그 어디가 분명히 바닥인데 그때는 비투로 해도 상관이 없다. 비투에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트럼프 정권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엄청난 폭등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폭넓게 알아봤습니다. 아시겠죠?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11월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